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민사 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여금 세 번째 시간으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았을 때에도 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없는 증거까지도 만들어가지고 판결문을 받았어요.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돈을 임의적으로 주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기 위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거라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받으셔야 되시고, 지급명령을 받으신 거라면은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집행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치는 않아요. 집행문이라는 거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일종의 허가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정말 다행이시죠. 그랬을 때는 알고 계신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또는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하신데, 채무자에 대한 재산 정보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 이럴 때에는 판결문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주는 신용정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비용은 대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정보회사에 재산 조회를 의뢰하고 나면 신용정보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전국 부동산을 조사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또는 채무자가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시가랑 나보다 선순위권자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비교를 해서 이게 경매를 붙였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시고, 그 부동산에 혹시나 소액 임차인이 있다든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미리 하셔서 이 부동산을 경매를 했을 때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알게 되셨을 때에는 직장 급여에 대해서 압류하시면 효과적이시겠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거예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 간에도 잘 안 빌려주는 게 조금 일반화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채무가 많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도 통장은 웬만하면 자기 명의로 좀 사용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거래 통장이나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의 통장을 싹 다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을 채무자가 꺼내 쓸 수 없고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외에 채무자가 어떤 가게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랬을 때에는 집기류 같은 거에 압류를 해도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는 방법 외에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그 목록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을 해서 그 재산 목록을 정말 거짓 없이 작성했다는 것을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채무자 있어요. 만나서 얼굴이라도 대면을 해야 따지기라도 해보는데 채무자가 피해 다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이랬을 때는 재산명시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재산명시 기일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그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에 감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감치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깜빵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때 채무자를 만나서 법정 앞에서 막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흥분해서 너무 시끄럽게 하시면은 제지를 당하시니까 적당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고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채무자가 신용카드나 통장을 새로 개설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이것들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폭행 피해를 오래전에 당하셨는데 그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고 나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채무자 상대로 이것저것 다 압류를 해봤지만 채무자가 돈이 없는 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다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놨는데 2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 좀 풀어달라고. 왜냐하면 젊은 친구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뭐 신용카드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잖아요. 신용거래들을. 그랬는데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간 것 때문에 사실 폭행이라고 해봤자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몇백만 원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몇백만 원 때문에 뭔가 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라도 그동안 이자랑 해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좀 풀어달라고 연락이 와서 피해자분께서 피해를 변제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도 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들 해보시는 방법인데 사기 고소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언제 대여금이 사기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채무자가 부동산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마땅한 직업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아무 돈도 없으면서 금방 갚을게 갚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변제 자력이나 변제 능력에 대해서 기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사기 고소를 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경찰서에 꼭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체포영장이 나온다거나 뭐 지명수배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찰서에 출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채무자한테 큰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사기죄로 고소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